GGA 지구를 지켜라. 오늘은 GGA 그것을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궁금한 얘기들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GGA 홍수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전명성님과 김승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GGA 그것을 알려주마 오늘 시간에는요, 그동안 발생했던 크고 작은 환경재난 사건 사고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재난 사고들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과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사건 사고들을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재난 사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GGA 그것을 알려주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사건은요, 1969년 미국 뉴멕시코주 알라모골드에서 발생한 알라모골드 사건입니다. 네, 알라모골드의 한 농가에서 텍사코라는 인근 지역의 곡물 창고에서 나온 찌꺼기를 가지고 돼지를 먹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 돼지들한테 이상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증상이 아이들에게까지 확산이 됐는데 원인 규명을 해보니 돼지에게 먹인 곡물 찌꺼기에서 수은이 검출되고 또 곡물 저장고에 메틸 수은이 함유된 종자소득제 파노젠이라는 농약이 투여됐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파노젠은 곡물이 곰팡이류에 의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소독하는 농약인데요. 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다행히 이 알라모골드 사건으로 이 사건들의 원인 규명이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이 돼지들이 12마리가 죽고 또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3명의 어린이가 실명 증세가 나타나는 그런 피해가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은 폐기물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도 많았고 그 위험성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수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네, 수은은 이 중금속이기 때문에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명한 수은 중독병, 일본의 미나마타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수은 중독을 예방하자. 그래서 수은 관리를 철저하게 위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은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수은 함유 폐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온도계랄지 혈압계랄지 이런 의료기기도 있고 주변 문구에도 수은을 쓰는 그러한 문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수거해서 수은을 별도 분리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수은 함유된 폐기물은 지금 지정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수은이라는 것은 이게 분해되거나 또 공중에 확산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용 용기에 영구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경과 생명을 존중하는 기업들의 윤리의식이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1975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제임스강 오염 사고입니다. 네, 호프헬시의 살충제 제조 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상습적으로 절반 이상이 두통, 시각장애, 간질환, 신경통, 불임 등 직업병이 자주 발생해서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또 미 연방 환경처로부터 폐쇄 명령과 함께 키폰의 판매 금지를 명령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 공장에서 살충제를 하수구에 버려서 처리장의 미생물이 사멸을 해서 하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 오염된 물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제임스 강이 죽은 강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네, 제임스 강 정화를 위해서 연방 환경처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인 키폰이 하천 바닥에 퇴적되어서 아직까지도 검출물에서 그 화학 성분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네, 이 폐수 처리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공장 폐수는 폐수 차량에서 별도로 모아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 후에 강으로 흘려보내게 돼 있고, 또 우리 생활 하수도 하수 처리 기준에 맞춰 처리합니다. 그래야 강물이 오염되질 않습니다. 네, 환경 훼손은 순간이지만 복구하는 건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질 오염 사고가 또 있었죠? 네, 스위스를 대표하는 호수가 레마노죠. 그런데 이 레마노가 1950년 초 스위스와 프랑스 전후복구 사업으로 도시가 많이 재건되고 하면서 하수, 특히 세제가 많이 함유된 하수로 인해서 레마노가 심각하게 오염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마노 주변에는 제네바, 로잔느, 몽트레 등 도시가 많이 개발이 됐고, 많은 하수가 호수로 흘러들어가면서 죽음의 호수로 변했었습니다. 그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합성세제였죠. 네, 지금 그 아름다운 레마노가 옛날에 이랬다는 게 참 믿기지 않는데요. 1962년 스위스와 프랑스는 20년 동안 120개나 되는 폐수 처리장을 레마노 주위에 건설해서 대부분의 인을 제거해서 지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 20여 년 지난 뒤에 1970년대 말부터는 물이 맑아지기 시작해서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는 호수가 되었습니다. 요즘 친환경 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사용 중인 합성 세제에 대한 대체제가 있을까요? 네, 합성 세제는 분해가 잘 안 되고 생태계에 해로운 계면 활성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형광증백제 또는 합성 착색료 등 인체에 나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합성 세제 대신에 약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 섬유 유연제 대신에 식초와 구연산, 표백제 대신에 과탄산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판 세제보다 효과는 떨어지지만 모두 인체에 무해하고 옷감을 보호하며 환경에 해롭지 않은 이런 세제들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모두의 노력으로 환경이 복구되었다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알아볼 두 사건은요, 전쟁과 관련된 재난사고인데요. 먼저 알아볼 사건은 월남전 고엽제 사건입니다. 네, 전쟁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1962년부터 71년까지 월남전 당시에 미군에서 밀림 속에 있는 월맹군들을 잡기 위해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오렌지 에이전트라는 전쟁 무기를 살포를 했습니다. 네, 당시 6만 7천여 톤의 고엽제가 뿌려졌고 그중 다이옥신의 양이 160kg이나 되는 그런 막대한 양이 뿌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엽제를 뿌려서 밀림 제거에는 상당히 성공했는데 다이옥신 오염이라는 치명적인 생태계 파괴가 있었습니다. 이 다이옥신은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입니다. 청산가리의 일반배라고 하는 독성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월남 참전 군인들과 후손들이 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밀림이 훼손되면 피해는 물론이고 그 복구하는 데 엄청난 기간과 시간이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에서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아마 이 월남전 이후 지금까지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생태계 피해 복구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쟁으로 사람, 자연 모두가 너무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들을 비롯한 민간인 또 여성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자연도 황폐화되는 일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한 재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1991년 1월에 일어난 걸프전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걸프전 때 있었던 환경 테러 사건인데요. 이 걸프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인데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34개국 다국적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그 대항을 한 사건인 전쟁인데요. 이때 수세에 몰린 이라크가 그 유전을 폭파해서 페르시아만에 100만 톤이 넘는 그 원유를 유출했습니다. 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상 최대의 해양 오염 사건이었습니다. 네, 뭐 이로 인해서 페르시아만이 완전히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 복구하는데 200년이 걸리겠다 이런 예측까지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페르시아만과 연안에서는 담수화, 해수 담수화를 해서 식수를 대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사건이 벌어지고 회복까지 200년이 걸린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였네요. 오늘 전병섭님과 김승배님을 모시고 그동안 있었던 재난 사건 사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아직도 얘기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소개하지 못한 사건 사고도 많고 지금도 이와 유사한 환경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크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재난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이 지구상에서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질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그동안 지구 환경을 해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았었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GGA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구를 지켜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GGA 지구를 지켜라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업로드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